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수용 이제 페이지 약간 넘겨서, 그 얘기는 좀 이따 보고요. 263페이지로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소재 수용 등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는, 수용은 이제 일단은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협의가 안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기 신청인에서 그 앞서와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공동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관공서일 때는 촉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따른 그 등기, 그걸 원인으로 하는 그 소유권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 예전에 이제 이것을 뭐 사업 시행자는 뭐 기업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 시행자가 권리자가 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9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 시행자가 다만 이제 국가나 지단체라면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제 촉탁으로 관공서끼리 이제 촉탁으로 하는 것이죠, 등기소에다가. 따라서 공동 신청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이때 사업 시행자가 뭐 예컨대 공동 신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은 단독이다 그 말씀이고요. 특히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제 특히 이 수용의 등기는요. 지금 소유자가 이제 그 등기 명의 소유권 명의인이 어떤 뭐 바뀌었다 그 표시가 바뀌었다든지 뭐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또 소유권 명의인이 사망을 해서 아직 상속 등기 안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명의인이 바뀌었다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상속 등기를요 대신해 줍니다. 대신해 줘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할 때는 등기 명의인이라든지 상속인을 또는 포괄 승계인을 대신해서 즉 가름해서 부동산에 대한 표시라든지 또 등기 명의인의 표시라든지 그런 걸 변경 경정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망했을 때는 상속에 대한 등기도 대위한다고 그러죠. 대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가름한다고 조문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대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대위를 하는 이 원인은 이제 거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권에 기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위 원인은 이제 여기는 이제 재결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재결서가 이제 재결서 등본을 첨부해서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오면서 동시에 대위 등기를 대신 하기 때문에 앞에 것들 서류를 다 원용하면 되고요. 물론 이때 대위 등기할 때 뭐 상속 등기를 대신한다든지 그런 것 등기할 때는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들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대신 내야 됩니다. 해서 그건 대신 내야 되고요. 자, 이때 이거 등기 신청서는 이제 원인이 이것은 뭐죠? 그 토지 수용이라고 써야 되고요. 원인 일자는 이제 수용 개시를 쓰게 됩니다. 수용 개시를.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제 재결을 통해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을 때는 그 권리가 뭔지 한마디로 토지를 수용해도 이 지역권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권을 또 어떤 지역권인지 이제 써줄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이제 토지 수용에서 인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 단계에서는 이제 협의란 말을 쓰는 게 뭐가 또 하나 있냐면요. 토지 수용 단계에는 이제 물론 강제 수용입니다. 수용이지만 보상금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보상금 협의의 문제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24페이지 우리가 이제 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들어가서 그때는 이제 이 소유자하고 이제 보상금의 협의가 이제 성립됐을 때는 이제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요. 또 이 협의 성립 보상금 협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공정증서라든지 수리증명서를 써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됐을 때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확인 신청을 또 해서 그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협의 성립에 대해서 아예 미리 차제에 공증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이것을 이제, 그걸 이제, 공증했다는 걸 갖다 내면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확인 신청을 해서, 네, 확인 신청하게 되면은, 그 수리해서, 됐을 때, 그때, 협의 성립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으로 이야기하는 A란 소유자가 명의자 아닙니까? 그 소유권 명의자의 등기 땅을, 예컨대 사업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이제 옮겨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토지 수용 과정을 보면요. 일단 그 사업인정 고시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여기, 이제 보상금 협의가 들어가요. 협의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토지, 이게 헌법 규정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그 어떤 개인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면요. 반드시 보상금을 주고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상금 협의가 됐을 때가 있고,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상금 대신에 뭘 줘야 됩니까? 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제 공탁금이라는 공탁서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협의가 됐을 때는 이제 협의했다는 성립서, 협의 성립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 외에도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아니면은 또는 이 협의 성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정 증서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걸 위원회에다가 내면은 위원회에서 이 공정 증서 협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확인을 받거든요. 즉 아까처럼 똑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수리죠, 수리.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둘 사이에 이 소유자 A하고 K 사이에 협의 성립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서란 걸 받게 되고요. 위원회에서. 아니면 그렇게 받기 싫으면 이 공정증서에다가 이것을 수리했다는 수리증명서, 이 수리증명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제 이런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보상금 협의했다는 그 협의 성립 확인서, 이 확인서가 빠지면 안 되고요. 또 공정증서도 마찬가지로 수리증명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을 했을 때 이게 보상금 협의가 되고요. 따라서 협의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수용을 할 때 우리가 재결을 하겠다 그죠? 재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재결을 받게 되고요. 이제 행정처분이죠. 여기서 이제 뭐 토지 수용자가 이제 A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제 수용 개시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이걸 과거에는 뭐 수용의 시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수용 개시일이 건데 뭐 2014년 7월 8일이다 그러면 요 8일까지 요때까지 반드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심지어 안 받으면 이제 공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용 개시일 날 바로 실제 돈을 주면요. 마치 경매할 때 대금 낸 날 소유권 넘어오듯이 수용의 경우는 이 보상금 준 날, 요 수용 개시, 요 날이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을 하는 날이에요. 누가? A에서 K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물론 이때 법률에 의한 취득이죠.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죠. 그죠? 이 규정은 이제 민법 187조에 있지 않습니까?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한 취득이죠. 따라서, 이 취득을 하면 나중에 이제 등기는 요때 토지 수용 등기를
수용에 따른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뒤에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죠? 여기 있는 재결서라든지 이런 확인서 또는 공탁서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씩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64페이지에 협의 성립 확인서 제목만 협의 성립 확인서라든지 아니면 협의 성립 공정증서에다가 그걸 제출해서 받게 된 수리 증명서를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되면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확인 신청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공증받아서 수용위원회에 확인 신청하면 또 거기서 수리가 되면은 이 협의 성립이 확인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협의가 되면요 이 협의 자체가 뭐죠? 마치 재결로 되는 거예요. 재결로 우리가 보게 되고 따라서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소유자라든지 또 K라든지 이렇게 서로 간에 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 이제 29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 나중에 신청할 때 협의서만 달랑 가져오면요 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이제 보종을 내리고요. 그 확인서를 안 내면요 등기 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협의가 됐을 때 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확인 신청을 내거든요. 따라서 요 1년 동안 또 늦게 이렇게 안 해주면요 그 사업 여기 나왔던 요 자체가 여기는 사업인정 고시 인가 자체가 실효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협의 성립을 받지 않고 권리를 취득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 등기는 원시득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치 둘이서 그냥 협의로 등기한 것처럼 대변된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금을 줬을 땐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주거나 이제 공탁하는 것인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 여기 수용 개시일까지 아까 7월이었죠. 그날까지 보상금을 주거나 안 받으면 이제 공탁해야 되는데 이걸 보상금을 주고 보상금도 주지 않고 공탁도 하지 않으면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자체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결이 맞다, 실효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면으로서 보상금 수용증명서를 내야 된 겁니다. 다만 이 보상금 받은 거에 대한 수용증명의 전문에는 별도로 뭐 인감증명 같은 것은 필요 없고요. 또 보상금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제 피소용자 아까 그 A라는 사람의 계좌 입금 청구서하고 사업 시행자가 돈 쏴준 거 계좌 입금 같은 것을 등기 초탁소에 첨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보상금 수령증 원본은 필요 없죠. 어차피 돈 주고 받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보상금에 대해서 이 협의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들 아예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적어도 사업 시행 후 1년 내까지 해야 되니까 1년이 너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나부터 1년 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재결 신청을. 그래서 그 재결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재결서 등본을 받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재발급 받을 수도 있고요. 분실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돈 줬다는 그 수령증 원본이나 공탁서 원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용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는 이렇게 보상금이라든지 공탁금 증명 첨부를 해서 등기소에 내야 됩니다. 주로 이제 보상금 수령증 원본, 그다음에 공탁서 원본 같은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상금의 이런 확인서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요. 요런 것 합의가 됐을 때 내는 것이고 이제 합의가 없을 때는 재결서 내게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그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수용됐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때 A라는 사람, A라는 소유자의 뭐 권리증이라든지, 뭐 이런 등기필증이라든지, 인감점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업 시행자와 그 A라는 명의인 간에 보상금, 협의가 되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등기할 때는 그 A 가지고 있는 등기 권리증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요. 각종의 관청 허가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한 등기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뭐 농지라고 해가지고 농지증도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일 때도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또 거기가 비영리 종교법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을 수용할 때 뭐 주무관청 교육부 같은데 허가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허가증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공탁소의 주소하고 또 우리가 등기부 주소가 안 맞았을 때도 어떤 별도의 주소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수용 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인데요.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이 소유자 명의자인데 이 A라는 소유자람이 이 여기 수용 개시까지 그때까지 계속 A라는 사람의 명의가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보상금도 A한테 주고 그죠? 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요 재결서에 A라고 쓸 수 있고요. 또 나중에 보상금도 A한테 주기 때문에 A에서 K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토지 수용에 따른 등기를 하는 요 장면을 보면요. 옷은 A에서 K로 A가 등기 명의자고 여기 등기 의무자고 K가 이제 권리자가 돼가지고 등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요 A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게 요 재결. 이 재결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우리가 앞서 그 협의가 됐을 때는 저를 보고 협의가 안 되면 별도 재결 신청하는데 이 재결이라는 기간이 보통 1년씩 하고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소유권이 A라는 사람에서 이렇게 요 재결서 전에 바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비록 아니면 요 재결 후에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 재결서가 만약에 뭐 3월 5일이다 그러면 3월 5일 전에 바뀔 수도 있고요. 3월 5일 후에 바뀔 수도 있어요. 소유권이. 또 반대로 아니면 이 소유권이 여기 7월 8일. 요 7월 8일은 뭐죠? 여기 수용 개시. 요 수용 개시 요때쯤 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뒤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A에서 B로 또는 A에서 C로 또는 A에서 D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 수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수용 개시 전에 바뀌었을 때 당연히 등기부가 전부 다 B, C, D가 있기 때문에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바뀌는 거죠. 이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서 요 K라는 사람은 다 똑같겠죠. 똑같지만 등기 의무자가 요 재결 전의 소유자, 재결 후의 소유자, 그다음에 수용 개시 전의 소유자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의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는 등기 의무자도 요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사업인정 당시 소유자에서 바뀌었던 요 바뀐 사람의 명의로 해라.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때 몇 가지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4번에서 얘기하는 소유권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바뀐 경우도 있고, 그죠? 이 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인정 고시가 있고요. 똑같아. 사업인정 고시가 있고, 재결이 있습니다, 재결. 그러면 그림을 재결, 그래서요, 재결로.
수용 개시. 자,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고, 순서상 재결이 있고, 1년쯤 있다가,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3단계로 되는데, 이 소유권이,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례는 뭐냐면, 지금 사례는 뭐냐면, 지금 갑에서, 언제죠?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 개시일 전에 바뀐 거예요. 뭐요? 갑에서 이렇게, 을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문제 고민은 뭐가 있냐면 고민이 우리가 등기할 때는 등기를 할 때는 뭐예요? 등기를 할 때 그 재결서라는 것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가져와서 등기하지 않습니까? 보장금 준거하고 그러면 재결서에는 여기 과거의 재결서에는 누구였을 거야? 재결서에는 갑이라고 됐겠죠. 갑이라고. 근데 이 재결서가 그 당시에는 갑이었으니까 이 재결서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등기 의무자는 뭘로 써야 돼요? 등기 의무자는 그죠? 갑으로 쓰면 안 되고 을로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소방서가 있어가지고요. 좀 가끔 이렇게 소방소리가 납니다. 보세요. 이제 자료집 보시면 이제 116페이지죠. 등기기록상 소유명인이 갑입니다. 그러면 갑을 피수용자로 해서 수용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인 갑에게 보상금을 줬겠죠. 그런데 문제는 수용 개시 전에 갑이 을로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이제 등기 의무자가 누가 됐어요? 등기 의무자를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해야 되고 또 그 재결서 등본을 가져오고요. 다만 갑이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갑의 보상금 수령증을 가져와서 단독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재결 당시에 소유자한테 보상금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수용 개시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재결서를 경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 재결서는 갑이 맞으니까. 그죠?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의 의무자가 갑이 아니고 수용 개시 당시에 소유권 명의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수용 개시 당시에 소유권 명의인인 을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요 도표를 통해서 하나 이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번 1번에 사업인정 고시 후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2번처럼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이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요 재결 전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 재결 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결 전과 후가 뭐가 차이가 나나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결을 지금 원래 소유자 A였어요. 그런데 재결 전에 바뀌었습니다. B로. 그러면은 등기 의무자도 B고요. 재결서도 뭘로 해야 돼요? B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 B 바뀌었는데 이 B가 아니고 A의 재결서를 갖다가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재결서를 경정을 고쳐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재결서 전에 A에서 B로 바뀌었는데 계속 A였다 그러면 A에서 B로 재결서를 고쳐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AC 재결 D에 바뀌었다 그러면요. 이 A의 재결은 맞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A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승계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업인정 당시에 소유자 갑을 상대로 재결 신청했는데 그 박스 쳐보세요. 재결 결정 전에 소유자가 을로 바뀐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갑으로 결정했다면 그건 잘못된 재결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서의 피수용자 명의를 누굴로? 갑에서 을로 경정재결 세워주시고 그 경정재결을 해서 물론 을한테 보상금을 줘가지고 또 그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을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서류는 그 경정재결서하고 새로운 공탁서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지 않고 그냥 종종 갑에서부터 시행자로 소유권 등기하면 그러한 등기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2번처럼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후에요. 재결 후에 소유권 등기했다면요. 이때는 재결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재결 당시 소유자인 갑을 피수용자라 하는 재결서 등본과 공탁서 원본을 가지고 소유권 등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용 개시 당시의 소유자 을만 바꾸면 되겠죠. 의무자로. 자, 결론. 따라서 갑에서 을로 수용 재결 전에 바뀌었을 때는 이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재결서를 갑에서 을로 경정재결을 해야 되는 반면에 재결 후에 바뀌었더라면 그 경정재결을 할 필요는 없이 그냥 을만 등기 의무자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죠? 재결서를 바뀌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끝으로 이제 4번에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망했다는 것은 뭐예요? A에서 D'로 이렇게 사망했으면요. 우리가 사망의 경우 사망은 어차피 A라는 사람이 죽으면요. A-라는 상속인한테 법률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때는 별도로 고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망자에 대해서 피수용자로 제외했다. 제외를 하고 나중에 이제 물론 보상금은 상속인한테 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가 그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다만 이제 이렇게 소유자 A가 사망했기 때문에 B한테 등기를 B한테 보상금을 주고 어떡합니까? 그 대신에 A에서 A-로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 등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쪽에 수용에 따른 등기, 즉 이때는 원래는 보세요. A에서 A-로 이렇게 상속 등기를 대위해 주고요.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A-에서 다시 K로 사업시행자로 수용에 따른 등기를 두 건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 수용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속 등기 안 하면 어떡한다? 대위에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그거 복수 하나 드시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5번이 이제 A급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재결 전에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5번이에요. 5번. 등기 실행 특칙. 즉 이 토지 수용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 등기부에 있는 각종 소유권 이해 등기를 다 찍고 말소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어떤 걸 말소하고 어떤 걸 말소하지 않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말소해 주는데 어떤 걸 말소하고 어떤 걸 말소하지 않는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교재를. 보시면 이제 거기 267페이지인가요? 끝에 시행 특칙. 자, 등기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일자는 수용 개시입니다. 따라서 수용 개시에 써가지고 등기하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애우시면 되는데
뭐 애울 건 없고요.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페이지 넘겼습니다. 268페이지.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등기 할 때는 다음 같은 등기가 들어오면요. 그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첫째, 아까 7월 며칠 갔죠? 7월 5일. 수용 개시 후에 들어온 각종 소유권 등기는 뭐예요? 그건 안 되죠. 직권 말소입니다. 두 번째, 또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소유권 이해 등기, 각종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각종 임차권 등기. 이거는요, 무조건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등기는요, 무조건 말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용 개시 후에 들어온 등기는 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지금 직권 말소는 수용 개시일이 중요하구나, 기준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 개시일 이후에는 뭐예요? 당연히 이거는 이미 A에서 뭐예요? K라는 사람, 이렇게 K, 등기는 있다고 했죠,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에 K 앞으로 등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용 개시 이후에는 누구 거예요? 이미 수용 개시한 날 소유권 취득은 언제예요? 수용 개시한 날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용 개시 이후에 들어오는 등기는 K라는 소유권 취득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 개시 이후에 각종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무조건 직권 말소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 개시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모든 등기, 모든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요, 다 말소합니다.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다 말소해요. 물론 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상대위에서 물상대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임차인이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상대위를 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겠죠. 그좀 말소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소하는 거인데요. 요 가로 안에 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너무 잘 나옵니다. 동남일본에 수용 개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는데, 다만 수용 개시 전에 주인이 죽은 거, 수용 개시 전에 아까 A라는 사람이 사망해서 상속 등기를 뒤늦게 했을 때, 보세요. 아까 A가 사망했어요. A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그런데 원래 이 7월 7일인데 이 사망했으면 원래 상속 등기를 요때 보통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늦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등기를 언제 했어요? 이 수용 개시 이후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상속 등기는 등기한 날이 아니고 실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한 날, 상속 개시, 사망한 날 같은 말이죠. 이 실제 사망한 날인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용 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수용 개시 전에 상속 개시했다면, 비록 등기를 이때 하더라도 이건 말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 개시 전에 사망을 했어. 즉, 상속 원인을 하는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그건 말소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이해 등기는 다 말소인데 가로 안에 저 그때 단서에 그 존재하기로 하는 지역권, 즉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보통 그 지역권 등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절대 그것은 말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어차피 우리가 일정한 토행 지역권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 관련 없어요. 물론 이제 3번에 가압류, 가처분, 각종 경매, 예고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소합니다. 자, 이제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직권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다 한 다음에 뭡니까? 말소를 다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등기를 말소했다는 통지를 다 보내줘요. 권리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다 자기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다 나중에 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말소한 다음에 사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등기했다면 그 채권자한테도 통지를 해주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 통지 뒤에 바로 이어서 그럼 토지 수용이 나중에 이렇게 재결이 이제 사업을 안 해가지고 재결이
실효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시 땅을 돌려줘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A에서 K로 했더라도 우리가 말소를 합니다. 그 말소 보세요. 그 말소는 우리가 A에서 K로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A에서 K로 등기했죠? 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등기를 말소할 때는 K하고 A가 공동 신청해서 말소합니다. 자, 수용에 대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만 말소를 할 때는 뭐라고요?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수용에 대해서 제거를 실효했을 때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과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해서 말소한다. 그러면 이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다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에서 K 등기가 말소되겠죠. 그러면 옛날에 수용으로 말소했던 것들은 다 뭐죠? 부활, 직권으로 회복해준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 행사 아까 봤던 거 봤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제 그게 이제 끝으로 아까 다시 앞으로 와서 얘기 안 봤던 거 261페이지인가요? 그걸 잠깐 보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자, 먼저 3번에 261페이지에 아까 얘기요. 자, 아까 협의 취득 빼고 수용 등기 절차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등기. 자, 토지 수용으로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단독을 한다 봤었고요. 이번에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수용이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실입니다. 따라서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의해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면 그 신청서에 쓰면요. 이것은 존속되니까 나중에 직권 말소해주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도 등기 원인 증명서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결에 의한 수용을 할 때는 당연히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만들어준 재결서 등본을 낼 것이고, 재결이 아니고 협의 성립에 따른 수용일 때는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협의 성립 공정증서와 수리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상금 증명서면은 뭡니까? 보상금 수령증 원본이 필요한데 이 안 받았을 때는 공탁서 원본을 가져라. 다만 이제 이때 등기할 때 보상금 수령에 대한 수령인이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용에 대한 등기는 등기필증도 등기필 정보도 필요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등기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대위에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명인 표시, 상속인 표시, 거기 또는 우리가 심지어 상속 등기까지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대위원인은 그죠? 토지 수용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쓰고 그 대위원인의 증명 정보로서 재결서 등본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데 첫째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등기 신청서를 낼 때 협의서만 냈다면 확인서를 가져와라 하고 이제 보정을 이제 다음 날까지 가져와라고 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안 나오면 각하 수리하지 않는다 것이고 또 사업 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이렇게 재결 전에 바뀌었다 소유권이 그랬을 때는 과거에 사업 인정 당시 소유자한테 재결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게 보상금을 줬을 때 그런 경우는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때는 예컨대 A에서 B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바뀌었다면 과거에 사업 인정 이거죠, 이거 여기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한테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이 좀 낯설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업 인정 당시에는 A였어요. 근데 지금 수용 계실 때는 B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 그러면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고 바뀐 사람으로 해야죠. 그래서 거기 사업 인정 당시 소유자로 했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주면 안 되고 그때는 변경된 사람으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것도 다음 페이지에 다만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사망을 했을 때는 그냥 그때는 상속인한테 등기해도 오케이 한다. 것이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한 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속인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고요.
피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러면 상속인이든 비상속인이든 그 사람을 피수용자로 제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상속인에게 줬어요. 그럴 때 아직 피상속인 앞으로 돌아가시는 앞으로 명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죠? 대위에서 상속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속 등기 한 다음에 등기하는 것이지 이걸 상속 등기 해주지 않고 하면요 그런 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수용 개시 전에 사망했을 때는 뭐라고요? 상속 등기를 대위한 다음에 등기하라. 그거 장면을 아시면 되겠어요. 끝으로 라본의 토지 수용에 따른 등기를 말소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일본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등기는 다음과 같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데 자 1번이 뭐예요? 수용 개시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해 등기고요. 3번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 예고 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예외 수용 개시 전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말소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거기 끝에 단서에 다만 그 부동산에 있는 지역권 같은 경우는 뭐 통행 지역권 같은 것들이니까 수용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결로 인정한 권리는 써놨으니까 당연히 직권 말소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의 등기관이 등기 이렇게 말소했을 때는 말소 통지를 일일이 다 해줘라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마본의 제결의 실효로 따른 소유권 등기는 우리가 다시 수용에 따른 A에서 K로 했던 것을 다시 뭐죠? K 등기를 말소하는데 이때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공동 신청을 하면서 과거에 말소했던 것을 직권으로 회복한다는 것들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인데 일단 토지 수용 등기는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하고 그런 과정 문제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말소하느냐라는 것인데 뭐 너무 중요하니까 토지 수용 등기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문제를 다시는 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진전명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